감사의 에너지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원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끌어들일 수 있다. 당신의 삶에 원하는 일을 끌어들이기 위해 감사를 이용하는 것은 어떤 작전이나 계략이 아니다. 당신은 사람이나 물건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 감사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소망을 향하여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것뿐이다. 당신이 발산하는 강력한 파동은 거기에 동조하는 파동을 가진 일들을 실현시키는 힘이 있다. 그것은 마법과도 같은 힘이다. 감사는 잘 다듬으면 우주의 리듬을 발산한다. 그 리듬을 전달받은 여러 파동들은 그것과 어울리는 특별한 소리를 내기 위해 모여든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이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끌어들인다고 표현한다. 동조 현상에 따르면 가장 힘차고 강력한 파동이 다른 파동을 끌어들여 자신과 어울리게 만든다. 즉, 당신의 파동이 다른 파동에게로 다가가서 그들을 보다 막강한 파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당신의 파동이 선명하면 할수록 끌어들이는 힘이 강해진다. 이 끌어당김과 조절 작업은 파동의 주파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차원에서는 모든 사물과 존재와 경험이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 무엇이든 끌어들일 수 있다. 감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협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협조적으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협조적인 마음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긴장되었던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가? 당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때 당신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이 될까? 반대로 당신이 소중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내고 원망한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떻겠는가?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는 걸 느끼는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분노와 원망을 던질 때마다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걸 느낄 수 있는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상상해보라.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감사는 당신의 파동과 당신이 원하는 것의 파동 사이에 협조적인 에너지를 창조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인다. 우리가 방금 전에 언급한 내용을 가장 잘 증명해 준 것은 페얼에서 실시했던 실험이다. 이 연구소는 1979년 프린스턴 대학 엔지니어링 스쿨의 전임 학장이었던 로버트 G. 존에 의해 설립되었다. 페얼은 인간의 의식과 오늘날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예민한 기계나 설비, 혹은 작업 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엄밀한 과학적 연구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사물의 본질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인간의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페얼에서 실시한 실험 중 컴퓨터의 화면에 같은 수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임의로 나타나도록 하는 실험이 있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은 실험 대상자는 화면에 줄줄이 나타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특별한 생각 없이 주시한다.
다음 단계로 실험 대상자는 컴퓨터를 향해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 한쪽을 보다 많이 골라낼 것을 지시한다. 그 결과 놀랍게도 실험 대상자가 바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화면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더 많이 나타났다. 임의로 배열되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인간 의지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정렬된 것이다. 레리 도시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0.02%, 즉 만분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페어 실험에 감사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연구원들은 컴퓨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컴퓨터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그들은 기계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앞에서 감사란 소중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했다. 이렇듯 감사는 사랑의 핵심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면 상대방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며 동시에 그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파동의 측면에서 보면 동조되거나 또는 파동이 일치하는 상태다. 컴퓨터의 파동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실험 대상자의 파동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 원하는 쪽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의 파동이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는 실험 대상자의 파동에 기꺼이 동조한 결과다. 이런 협력은 파동이 정확히 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는 데 주로 신체의 오감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감사의 파동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힘에 대해 그것이 원하는 일을 실현시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에너지는 물질에 선행한다. 모든 사물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탄생하기 이전에는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한다. 에너지와 에너지는 서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페어 연구원들은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험 대상자가 컴퓨터와 같은 방에 있든지 또는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결과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또한 컴퓨터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진 것과도 전혀 관계가 없었다. 심지어 컴퓨터가 미리 작동을 했거나 화면을 볼 수 없었어도 기록만 남아있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결과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생산하는 컴퓨터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능력이었다. 실험 결과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론을 얻었다. 인간의 의식은 외부 세계의 사건이나 경험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실제로 당신은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열쇠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 모임 회원인 바바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제 하우스메이트는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달랐어요. 저는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한 걸 좋아하는 반면 그녀는 매우 부정적인 성격이었지요. 항상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법이 없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점점 직장에서 시간을 때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그녀에게 제 기분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보다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부탁했죠. 그러나 그녀는 저를 속물로 취급하며 이렇게 충고하더군요. 넌 지나치게 낙천적이야.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어. 마침내 저는 그녀에게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감사할 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지요. 저는 우선 그녀의 장점을 찾아내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집세를 제때 꼬박꼬박 잘 냈어요. 저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녀는 또 고장난 걸 잘 고치는 재주가 있었어요. 물이 새는 수도꼭지나 고장난 변기 등을 뚝딱 고쳐놓곤 했지요. 저는 그 점에도 감사하며 그녀에게 표현했어요. 또 그녀가 하는 말 중에는 비록 긍정적인 말투는 아니었지만 배울 점이 많았지요. 저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문제 삼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그녀가 다가와 저와 함께 지내게 되어서 기쁘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죠. 그 후 그녀의 말투는 한결 덜 비판적으로 변했고 이런 말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또는 회사에서 곧 봉급을 올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감사의 효과가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난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사실은 또 있어요. 제가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멈추고 그녀의 부정적인 면을 불평하면 그녀의 말투나 행동이 금세 부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면이 사라져요. 그리고 제가 다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녀의 태도도 달라지죠. 무슨 마법에 걸린 기분이에요. 요즘 우리 집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답니다. 저는 그것에 깊이 감사하고 있고요. 감사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감사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욱 유익하다. 이제부터 원하는 결과를 끌어들이고 변화시키기 위해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5단계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선택하라.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자신이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감사의 파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굳은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자신이 정한 목표가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감사의 파동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우선 당신이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 다음 소망의 구체적인 규모나 형태를 선택하라. 당신의 마음을 집중시킬 확실한 대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대상은 현재의 삶과 원하는 소망을 연결시켜서 결정한다. 이제 당신은 현실과 연결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당신의 소망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원하는 것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했으면 다음 단계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원하는 소망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소망을 위해 감사의 파동을 강하고 분명하게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구체적인 소망을 충분히 전달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의 소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소망은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다. 최후로 조정 작업을 마친 소망을 상세하게 적는 것은 그것을 보다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소망이 능력을 지나치게 초과할 경우 진정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수 없다. 파동이 약하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2단계. 소망을 뒷받침하는 감정을 확인하라. 이 단계는 소망의 의미와 가치를 자신에게 반문해보고 그것에 대한 느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야만 그 소망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 감정은 감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감사는 소중히 여김과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둘 다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순간 최대한의 감정을 실어 간절하게 실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자신의 소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 소망이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을 때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자신의 소망에 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강력하고 집중적인 감사를 발산하기가 힘들다. 소망의 의미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은 원하는 결과가 실현되었을 때 당신이 할 수 있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이 당신의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당신의 취미나 다른 활동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감사는 자신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이다. 당신의 소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찾아올 감정을 확인한다면 소망의 감사함과 소중함을 더욱 간절히 느낄 수 있다. 당신은 이제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바탕이 되는 소중함과 감사함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그런 감정은 당신이 확실한 의미를 깨닫고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한결 분명하고 집중적이며 강하게 느껴질 것이다. 3단계.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믿음을 뿌리 뽑아라.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보라. 내가 원하는 소망에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과 그것을 성취할 내 능력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내 소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각은 무엇인가? 감사의 파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믿음이 당신의 소망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필요해. 열심히 벌어보자. 라고 각오를 다지다가 잠시 후 주머니에 1달러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겨우 1달러밖에 없잖아. 1달러 가지고 뭘 하겠어. 이 돈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모순된 생각은 당신의 파동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모순된 생각은 서로의 파동을 상쇄시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부를 추구하면서 돈을 모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당신은 돈에 대해 집중하고 분명한 파동을 갖는 대신 혼란스럽고 흐릿한 파동을 갖게 되어 원하는 돈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파동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는 데 필수 요소인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에 대해 모순된 생각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과 믿음을 종이에 적어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현실을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생각의 집합체일 뿐이다.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소망과 부합하도록 바꾸어라.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감사의 파동을 뒷받침한다. 삶에 대한 당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 가치관은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적인 가치관이란 여러 가지 가치관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말한다. 당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확인하고 올바른 조정 과정을 거쳐라. 소망에 상반되는 생각과 적절하게 조정된 핵심적인 가치관을 비교해보라. 일단 당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탐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믿음의 목록을 작성하라. 그리고 이 목록을 끌어들이는 다짐의 말로 사용하라. 어떤 것을 말로 단언하는 가운데 그것의 현실성이 생겨난다. 이것을 매일 자신에게 되풀이하라. 무언가를 되풀이해서 다짐하는 것은 현재의 생각이나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새로운 생각이나 믿음은 새로운 파동을 발산함으로써 그에 부합되는 일들을 끌어들인다. 호의는 호의를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매일 다짐을 되풀이한다면 감사의 집중력을 보다 강력하고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단계.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라. 우리는 이제 모든 기초공사를 마친 셈이다. 당신은 변화시키거나 끌어들이고 싶은 것들을 이미 선택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룬 후에 맛보게 될 감정도 확인했다.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믿음도 뿌리 뽑았다. 이제 드디어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 단계는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다음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꿈으로써 선명하고 집중적이고 강렬한 소망의 파동을 발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보다 적게 가졌을 경우 현재 있는 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불만족하는 것이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현재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입장이라면 원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다짐을 되풀이하라. 당신의 다짐은 소망의 주변에 긍정적인 파동을 발산할 것이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이제 소망의 파동을 발산시켜야 할 때다. 방해받거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장소를 택해 편안한 자세로 앉은 다음 눈을 감아라. 당신이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소망의 가치를 모두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한 점을 열거해보라.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개인적이고 친숙한 단어를 사용해서 생각하라. 강한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소망에 집중하라.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고 보물처럼 여기는 감사의 마음을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시켜라.
나머지는 파동에 맡겨라. 당신의 감사 파동은 이제 발산되었고 그 파동과 부합되는 파동을 찾아 나설 것이다. 감사는 보다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만일 당신이 선명하고 집중적인 감사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소망은 놀라운 속도로 감사할 일들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만일 감사의 파동에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을 허락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파동은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소망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소망의 파동을 발산하려는 순간 걱정이나 두려움, 의심이 머리를 스치거든 이렇게 말하라.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당신의 소망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실는 일에 전념하라. 그런 걱정, 두려움, 의심은 나중에 점검함으로써 오히려 감사를 지원해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이 소망을 발산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당신은 소망을 이룰 준비 작업을 마친 것이다. 다음 단계는 감사의 힘이 올바로 작용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5단계.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들어라. 일단 소망에 대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했으면 기쁨과 흥분 속에서 기대감을 갖고 삶의 그 징조가 나타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은 감사의 파동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나 경험, 상황을 끌어들이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당신의 임무는 감사의 힘이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징조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보다 많은 감사를 발산시키며 당신이 끌어들일 놀라운 파동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소망을 뒷받침하는 태도와 느낌을 의식적으로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그것이 소망을 단번에 충족시켜주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라.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아라. 감사의 파동이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여러 징조들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라. 그리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기회와 아이디어들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라. 물론 그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말아라. 감사의 파동이 일단 발산된 후에는 결코 감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강렬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감사는 최초의 행동이자 최후의 목표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당신의 소망은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 일련의 사건들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취된다. 초기에 찾아오는 기회는 소망의 파동이 끌어들인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결과다. 이 초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현상을 현실로 바꿔놓으려면 행동이 필요하다. 분별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이용해서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려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라. 모든 기회에 다 반응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의 파동을 발산할 때 파동이 어떤 방향으로든 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놀라운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라. 당신이 파동의 범위를 넓히면 넓힐수록 파동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것을 삶으로 끌어들이게 된다. 물론 소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적절한 선택을 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강력한 감사의 파동을 보낸다 해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감사 파동은 많은 일들을 끌어들이지만 그것을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는 파동을 선택하고 그것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등의 모든 판단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파동은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온갖 기발하고 놀라운 방법들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다. 감사의 파동을 발산하는 동안 충격적이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당신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능력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강할 수 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감사의 파동은 그 소망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상황을 끌어들일 것이다. 당신은 다가오는 결과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감사를 작동시킬 때는 마음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라. 당신의 소망이 충족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인내심을 발휘하라. 조바심을 내며 파동을 테스트하려고 들지 말아라.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강렬한 파동을 발산시켰으면 그 파동이 자신과 일치하는 파동을 끌어오리라는 확신을 가져라. 이것은 과학적인 현상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당신의 소망에 정기적으로 소중함과 진심 어린 감사를 보내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말아라. 소망이 충족되길 기다리는 동안 어떤 징조가 나타나든 지속적으로 소중함과 감사를 표현하라. 당신의 감사 파동은 힘이 더욱 커져 보다 빠르고 쉽게 소망을 끌어올 것이다. 당신은 행복한 기대감으로 충만한가? 크고 작은 징조들을 통해 소망이 충족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소망에 대한 행복한 기대감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당신이 열망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열망에는 원하는 것을 못 가진 데 대한 불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열망은 감사와 공존할 수 없다. 어떤 것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동시에 열망하도록 노력해보라. 그러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소망하는 것을 열망하기보다 감사하는 쪽을 택하라. 그러면 보다 쉽게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제 감사의 힘을 사용하는 5단계를 모두 살펴보았다. 이 5단계를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감사가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